두 번째 경우는 코비드-19 폐렴으로 ICU 입원이 필요한 중증 환자입니다. 이 경우 스테로이드 치료와 인터로킨6를 차단하는 토실리주맙 치료가 주된 치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뮨 파라리시스까지 생겨서 바이럴 로드가 아주 높을 때는 인터페론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고, 렁 파이브로시스가 진행되는 단계라면 하이도즈 스테로이드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WHO 클리니컬 프로그레션 스코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WHO에서 코비드-19 감염의 단계를 나눈 카테고리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증상이면서 바이럴 RNA만 발견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증상은 있지만은 크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증상이 나타나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입원이 필요한 단계지만 산소 치료까지 필요하지는 않는 단계. 다섯 번째 단계는 입원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데 마스크나 나잘프론 정도로 산소가 유지되는 단계. 여섯 번째 단계는 산소가 더 고농도로 필요해서 NIV나 하이프로 나잘 캐놀라 같은 고농도의 산소가 필요한 단계. 일곱 번째 단계는 인투베이션과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단계. 여덟 번째 단계는 인공호흡기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산소가 크게 호전되지 않고 베소프레서 같은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베소프레서가 필요한 아주 중증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덱사메타손이 현재까지 제일 좋은 효과를 보였는데, 덱사메타손이 좋은 효과를 보인 경우는 마스크나 나잘프롱으로 산소 치료가 필요한 단계에서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단계까지를 포함합니다. 그와 함께 인터로킨6를 차단하는 토실리주맙도 산소 치료가 필요한 단계에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단계에서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인터로킨 1을 차단하는 아나킨나는 SUPR과 같은 염증 마커가 높은 경우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고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단계에서 입원 초기 단계까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잭 이니비터인 바리시티닙 같은 경우는 입원 후 산소 치료가 필요한 단계에서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단계까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모노크로널 안티바디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 세포에 감염되고 침범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전에는 무증상 단계나 초기 증상 단계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오미크론 돌연변이가 우세종임에 따라서 모노크로널 안티바디의 효과가 떨어졌고, 현재는 소트로비맙 한 종만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잘 정리해 놓은 곳이 스탠포드 가이드라인입니다. 코비드-19으로 입원하는 환자를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보면은 입원했지만은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는 단계, 나잘 캐노라 2리터 이내로만 투여하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안정된 단계, 환자가 호흡곤란이 조금씩 심해지면서 나잘 캐노라로 산소가 2리터 이상 필요한 단계, 이제는 하이플로우 나잘 캐놀라 또는 NIV 치료같이 고농도의 산소가 필요한 단계와 함께 점점 더 진행해서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단계, 그리고 에쿠모 치료까지 필요한 단계,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덱사메타손 치료가 제일 핵심적인 치료고, 나잘 캐놀라로 2리터 이상 산소 치료가 필요한 단계에서 에쿠모 치료가 필요한 단계까지 계속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하이리스크, 즉 질병이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초기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겠고, 나잘 캐놀라 정도의 산소만 필요한 단계에서도 5일 정도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실리주맙과 바리시티닙 같은 약은 하이플로 네잘 캐놀라 정도가 필요한 약간 중증 질환 단계에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노크로널 안티바디의 경우에는 오미크론 돌연변이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게 권고되지는 않고 있고, 회복기 혈장 치료도 크게 권고되지는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탠포드 메디슨에서 코비드-19의 외래 환자 치료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크게 하이리스크 크라이테리아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하이리스크 크라이테리아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중증 질환으로 진행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군 또는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나이가 65세 이상이거나 BMI가 25가 넘는 비만군이거나 임신 중이거나 만성 콩팥 질환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면역 억제 치료를 받거나 면역 억제 질병이 있거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만성 폐질환이 있거나 하는 경우를 고위험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이리스크 크라이테리아가 있는 고위험군에서 우선적으로 권고되는 것은 팍슬로비드입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고려되는 것은 소트로비마브입니다. 임신 또는 만성 콩팥 질환으로 신장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 만성 가지나리로 헤파틱 임페어먼트가 있어서 차일드 푸시 클래스가 C인 경우 등 이렇게 이 세 가지 경우는 팍슬로비드를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소트로비마브이 우선적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고위험 요인을 가진 코비드-19 외래 환자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권고되는 것은 팍슬로비드고 그 대안으로 권고되는 것은 소트로비마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래 환자이면서 코비드-19 진행의 위험 요인을 가진 환자분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를 서머리를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제는 팍슬로비드와 소트로비마브, 렘데시비르, 몰누피라비르입니다. 코비드-19의 진행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 예방 효과는 팍슬로비드에서 제일 좋아서 90%에 가까운 예방 효과를 보였고 소트로비마브도 85% 정도의 예방 효과를 보였고 렘데시마브는 초기에 사용된 경우 87% 정도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몰누피라비르의 경우에는 사망 예방 효과는 괜찮았지만 입원 예방 효과는 크지는 않아서 30% 정도의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네, 이상 코로나19 최신 치료 지침의 서머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환자를 앞으로 보시게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